있는데 거기에 정말 밀접한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순환, 혈액 순환이라는 거는 아시죠? 혈액이 도는 것이고 이제 체순환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산소가 도는 걸 폐순환이라고 하고 어, 심장과 폐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림프 순환이라는 요 세 가지 순환이 있거든요. 사람은 우리는 근데 일단 림프계라는 거는 뭐냐면 사실 그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 싸우는 아이였다는 거죠. 원래는 청소부인 줄 알았어요. 얘가. 근데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죠. 정말 경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림프계 구성을 보시면 이제 골수 쪽에도 있고, 편도선 쪽에, 그다음에 비장 보이시죠? 그다음에 겨드랑이 쪽 보이실 거고, 저희 그 쇄골, 라인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림프계가 구성이 되는데, 일단 림프액은 빨갛지가 않아요. 약간 노랗습니다. 왜냐하면 그 혈장 단백질이 구성 성분에 많아서 그러거든요. 아, 이게 이제 나의 림프액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 지금 림프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림프관은 이제 그 림프액이 흐르는, 그러니까 혈관 같은 그런 관인데, 이 관 중간중간에 이제 림프절에서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림프구가 있는데, 그럼 림프절이라는 건 뭐지? 어, 약간 강낭콩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느 쪽에 많아 보이실까요? 사타구니일까요? 머리 쪽일까요? 저희 머리 쪽이에요. 진짜 많죠. 뭐가? 림프절이. 림프절이 500에서 이제 600개. 이렇게 강낭콩처럼 생겼는데 얘가 이곳이 바로 세균과 바이러스의 전쟁터입니다. 우리 면역세포가 여기서 때려잡고 있는 곳이에요. 아니, 근데 얼굴에 의외로 많다라는 거.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그 영상 자료를 따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어떻게 보실까 싶었는데 사실 영상을 보는 게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내용에서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1강부터 지금 2강까지 다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찬찬히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혈액이 도달하기 어려운 공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직 그리고 세포 사이사이 거기를 누가 들어가냐? 모세혈관이 아니라 림프관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림프는 세포 대사 과정에서 이제 생성되는 어떤 대사 산물이나 미생물, 그다음에 손상된 세포 조각들, 이물질 이런 걸 이제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면역 세포의 이동을 돕는 곳인데 여기가 그래서 하는 역할이 운반하고 청소하고 순찰한다. 때려잡는다까지 이게 다 이제 된다라는 건데 그 모세혈관에 못 들어가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은 사실 10분의 1이잖아요. 머리카락의 두께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용성 비타민, 그다음에 호르몬들, 그다음에 지방, 그다음에 단백질 대사 산물 막 이런 게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얘네가 어디로 가냐면 림프로 들어가서 이제 순환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돼서 림프는 이제 배달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붓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붓는 거는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제 노폐물이 쌓이고 이렇게 순환이 좋지 않고 그리고 림프의 흐름이 이제 나빠지면은 혈액이 탁해지고 체온도 잘 조절이 안 되고 대사 활성도도 떨어지고 막 이런 그리고 호르몬 생성의 저하까지 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왜 그 아침에 질문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제가 여기다가 그 메모 안 했더라고요. 단백질 얘기를 해주셨는데, 붓는 거랑. 그러니까 내가 손끝이 부어서 부종이 있다. 뭐 발끝이 부어서 발이 이제 부종이 있다. 이거는 림프의 순환이 좋지 않다.
예, 모세혈관의 끝쪽에 거기서 모세혈관으로 못 들어가는 애들이 림프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 순환이 이제 좋지 않을 때 물질 간의 대사가 잘 순환이 좋지 않을 때 붓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해소가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시크릿 건강 핸드북에서 삼투압 얘기를 들었죠. 그거를 이제 순환 쪽에서 삼투압 얘기를 들었는데 단백질은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혈액 안에 단백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삼투압 원리에 의해서 부종이 덜 생긴대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부종이 생긴다. 그래서 그 순환, 부종, 림프 순환 여기서 단백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단톡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하고 림프가 공생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장이 나쁘면 림프순환도 탁해진다. 라는 얘기고, 이 비장이, 림프구에, 이제 비장은 림프구가 밀집해 있는 말초 림프 기관으로 또 하나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림프 기관이 바로 비장이다. 라는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B형 간염 복균자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맨즈팩 먹고 지금은 에너지팩인데 항체가 그냥 자연적으로 생겼다라는 후기들이 있죠. 저희가. 예, 그래서 이 B형 감염인 분들은 물론 그 사람의 간 기능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비장 기능 저하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림프순환 한번 보시고 림프순환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잡는 거 부종. 네. 그 부종을 해결하는 거 단백질. 네, 요게 저는 많이 쓰이더라고요. 한 주 동안. 그리고 이제 이강의 내용이 이제 위와 장이거든요. 저희 장 건강 참 자신 있죠. 너무너무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장 건강 자신 있는데 사실은 위 얘기는 조금 저희가 드물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뿌리는 식물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위와 장이다. 왜냐하면 소화와 흡수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잎부터 항문까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뚫려 있는데 여기가 소화, 흡수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이 충분한 영양이 공급이 돼야지 전신이 모든 기능이 원활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의 어떤 출발점은 뭐냐면 소화 시스템. 네. 소화 시스템의 건강이 전체 건강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건강의 기본이 사실은 영양소하고 산소가 원활하게 순환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소화 시스템이 소화 흡수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영양소가 들어오잖아요, 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위와 장의 기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위랑 장이 망가지면 몸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실은 이 장은 패스하셨어요. 예, 이 장은 패스했는데 제가 그냥 이제 빗줄을 긋다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저도 이 장을 지금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부터 이제 섭취를 하면서 소화까지 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영상 하나로 담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에서 침이 나오면서 이제 소화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침이 하루에 1리터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다라는 느낌을 전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프고 나서 엄마도 아프기 전에는 이런 표현을 안 하셨어요.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혀가 돌아갈 정도로 입안이 건조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
이게 지금 그러면서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라는 게 너무 명확하죠. 침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침이 그런데 또 이 침의 기능에서 보면은 살균력도 있기 때문에 뭔가 균들의 침투 가능성이 커진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에서 이제 침을 통해서 소화를 해서 이 기도를 그러니까 식도로 다시 위 안쪽으로 음식물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여기 분문 그다음에 유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너무 생소했어요. 맞으시죠? 생소하시죠? 그래서 지금 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위에 구조에서 보면 내가 음식물을 입에서 먹고 식도로 넘겼는데 그 식도에 있던 애가 위쪽으로 딱 들어오는 그 문 있죠. 얘가 관략근인데 이름이 분문이에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다 위저부, 위체부 막 다 이렇게 쑥쑥쑥쑥 그 소화를 해서 나갈 때, 그러니까 소장, 12지장으로 나갈 때 마지막 관략근이 유문이에요. 응. 그래서 박사님이 분유라고 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분문과 유문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일까요? 이 지금 위쪽에 있는 문이 잘 안 닫혀 있으면 역류하죠. 그래서 그게 역류성 식도염이고 염산이 식도를 태우겠죠. 위벽은 괜찮지만 어, 그 염산이, 왜냐하면 위에서 이제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강하게 견딜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식도로 넘어갔을 때 저희 많죠. 역류성 식도염이래. 많으시죠. 그래서 이 관략근의 건강을 다시 한번 이제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분문이, 그러니까 그 위쪽에 관략근 얘기하는 거죠. 식도에서 위로 이제 넘어오는 거기. 여기가 이제 내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실제 위에서 염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정말로 위산이 과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 인스턴트 튀김 막 이런 거, 고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위산의 분비가 과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다하거나 그다음에 혈류장애가 생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모세혈관이 그러니까 모세혈관의 흐름이 안 좋으면서 얘가 약해진대요. 얘도 이제 그 근육이다 보니까 이제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력이 떨어지면서 얘가 안 열려도 될 때 열려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 그 혈액순환에서 저희 종아리 근육 얘기하면서 거기 판막이 있고, 예, 기억나시죠? 거기서 하지 정맥류 있는 분들, 이 판막 근육이 약하다. 그분들의 간 기능이 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이 관략근들이 약한 분들이 간 기능을 같이 챙겨줘야 된다. 왜냐하면 혈액이 맑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네, 그래서 모세혈관을 네, 순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간 기능 챙겨줘야 된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 위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간 기능도 같이 살펴야 된다. 예, 둘 다 떨어졌을 때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라는 거고 이제 위를 아까 이제 보시다 말았는데 사실 혈관은 세 개의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위벽은 다섯 개죠. 그만큼 왜냐하면 여기 염산 나오는 거 아시죠? 염산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네요. 세균이나 기생충을 그냥 싹 다 없애야 되고 단백질도 막 녹여야 되고 막 엄청난 산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다섯 겹으로 돼 있어요. 근데 위염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가 훼손됐을 때 위궤양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무너졌을 때 근데 담작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어, 그러니까 위마비인데 이건 네다섯 번째까지 뚫렸을 때 얘기인 거고 거의 불치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뚫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액 속에는 염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겹이
필요한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산이 필요하죠. 그리고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위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 내 위기능이 떨어졌다. 그, 다시 말해서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어, 음식물을 먹었다. 햄버거, 튀김, 빵, 라면 정말 굉장히 손쉽게 우리가 일주일에 저 빵은 제가 지금 뭐 어떤 미팅을 저희가 통해서 먹기 때문에 내내 먹은 적도 있거든요. 하루도 안 빼놓고. 이게 이런 것들이 그 자극적인 음식 안으로 들어가고 위에 오래 남아있게 되면서 위산이 분비가 많아지는데 위산 분비가 많아지는 게 위에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여기 위산 얘기를 할 때 비타민 C하고 천일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타민 C가 먹으면 오히려 그러니까 위 나쁜 사람들이 먹으면 산성을 띠니까 이게 이거 좋지 않는 거 아니야? 하지만 오히려 위산 분비가 많은 분들한테 너무 좋다라는 얘기고, 그다음 위산 분비가 적은 분들한테도 좋다. 그래서 위 건강에 비타민 C 이제 정말 적극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천일염은 뒤에 얘기가 나와서 제가 또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위가 건강하지 않을 때 아까 궤양 뚫린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건강 안 좋은 분들, 혜진 씨 헬리코박테리오균이 있대요. 막 그러면서 약 처방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균이 웃기게도 내 장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게 작용을 하고요. 장 상태가 좋으면 얘가 또 좋게도 작용을 하는 균이래요. 그래서 이게 있다고 무조건 막 그것들을 없애는 약을 막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는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위 검사했을 때 이 균 나오면 당연히 병원에서는 약을 줍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야식, 폭식, 자극적인 음식을 개선하면 이 부분이 당연히 개선이 된다. 그리고 위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위 점막에 염증 생기는 거잖아요.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점막까지 막 뚫고 들어가는 그런 건데, 이게 정말 어떤 분은 이제 세균 감염해서 약물 때문에 막 이러는 경우도 있던데, 요즘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이 정말 많대요.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위험 약을 주거든요, 병원에서는. 근데 이게 위산 저하제, 그러니까 위산을 좀 적게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살균력이 좀 떨어지겠고 소화력도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영양 흡수가 덜 되겠죠. 어. 이러니까 이 위험약을 달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더 건강하지 않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시다면 그때는 드시지만 너무 이렇게 식생활 개선이 먼저다. 먼저다. 그리고 급할 때는 꼭 드시지만 그렇지만 계속 달고 사는 건 정말 안 좋은 거다. 그리고 위식도 역류성. 아까 이제 북문이 잘 닫히지 않는 그 부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위마비. 이게 아까 궤양, 그러니까 그냥 염증, 그다음에 궤양, 그다음에 마비, 그 담적이라는 부분이잖아요. 위 운동 기능이 저하되는 그냥 음식물이 안 내려가는 저희 엄마가 좀 겪었어요. 예, 저희 위마비라는 게 근데 이제 그건 좀 다른 이유에서 겪으신 건데 이 위 근육을 이따가 그림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과학적으로 위 근육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연동 운동을 잘 하라고. 그런데 이게 그 잘 안 움직이는 경우인데, 이거를 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 건강에서 위 점막에 폴립 생기는 경우 있죠. 이게 이제 만성염증과 만성염증으로 인한 그 부분에 이제 폴립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위 건강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냐? 이제 식이섬유가 이 소화 과정을 좀 원활하게 이렇게 운동을 좀 소화 과정에서 밑으로 밑으로 잘
이제 이동을 좋게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위 건강에서 챙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화가 안 된다 할 때 정말 소화제만 생각했다면 요즘은 이제 다들 아시죠? 유산균부터 챙겨주는 거. 저희도 그렇게 하잖아요, 효소랑. 그러니까 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많이 권장을 합니다. 위 건강에. 그리고 이 부분인데, 물은 적절히, 이제 식사 중에 물 많이 섭취하지 않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을 최소화하는데, 뭐가 자극적이냐면, 뜨거운 거, 차가운 것도 자극적이라는 거. 네, 저는 달고 짠 거, 매운 거. 매운 거는 우리가 자극적이다라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이거, 위 점막을 손상시키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그 너무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이 피부 모공이 크대요. 이거는, 네, 세포가 자기가 살려고 발악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위 건강하면 천천히 식사하는 거. 네, 이게 저희 엄마 어, 식사 시간을 보면 아는데 죽을 뭐 30분을 먹으라고 처음에 그러거든요. 흰 죽을 30분을 흰 죽을 뭘 먹을게 그것도 3분의 1 양을 그러니까 이 천천히 식사하는 건 위 건강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양소 부분에서 단백질 아, 아니, 위 건강을 얘기하는데 단백질이 왜? 그러니까 점막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점막하면 또 뭐가 떠오르세요? 비타민 A? 네. 항산화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비타민 C 말씀드렸죠. 위 건강에. 위가 약하다니까요. 그래도 비타민 C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E, 그리고 아연. 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면역, 그러니까 이제 소화효소가 많이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연이 풍부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잘 많이 아는 거, 비타민 B군, 효모 먹는 거, 맞죠? 이 비타민 B군하고 효소가 보충이 되면은 위 건강을 이제 지킬 수 있다. 도움이 된다. 이건 아는데, 천일염, 혹시, 어, 소금이? 어, 이 위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염소 이온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이제 CL이니까 그 염소 이온이 필요하니까 소량의 염분 섭취는 이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만든 천일염이어야 되고 못 구하시는 분들은 송화소금 권장해 드립니다. 저희 암염도 있고요. 그래서 이 소금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은 침샘 침샘 그림이고 얘는 누구냐 위 점막이에요. 음. 그러니까 위 점막이 이렇게 육모로 생겨 있고 지금 염산이 막 분해되는 거예요. 염산이 막 분해돼가지고 어, 이제 소화를 하는데 위 근육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과학적이지 않을까요? 와,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느님이 우리를 근데 이제 이게 연도 운동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무력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위 그림이고 지금 얘는 이제 위에서 죽으로 다 만들어요. 저희 이제 그 죽은 누가 만든다? 위에서 만든다. 네. 위에서 만든 이 죽을 유문을 통해서 지금 쏟아붓고 있죠. 네,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 유문을 통해서 십이지장, 소장으로 넘어온 음식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소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보는데, 이 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좀 됐죠. 완전히 생은 아니고 이제는 아까 죽 같은 느낌으로 이제 소장으로 이동하는데 소장의 길이가 7m인데 이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육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육모라는 얘기는 저희가 들어봤고 소장에 육모가 있다. 예, 예. 저희 그 마이크로바이옴 할 때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많은 돌기와 점막 속에 돔 형태로 자리 잡은 파이엘관이 있다. 이 말은 기억나실까요? 네. 그러니까 아주 드물게 좀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얘기를 하면 이제 소장에서 이루어지는 소화작용에서는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소화돼요. 다 분해돼요. 이 소장에서. 그래서 이 육모는 한 점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층은 모세혈관과 림프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무슨 육모 안에 모세혈관과 림프관이 있어.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따가 보실 거거든요. 암죽관. 그래서 육모 속에 있는 림프관을 암죽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소장이니까 소장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이제 분해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때려잡아야 애들도 이제 많게 되는 거죠. 노폐물들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처리를 하는 림프관, 암죽관이 있는 거고, 그리고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모세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먹은 영양소가 그러니까 포도당, 아미노산, 수용성 비타민은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걔가 간으로 이동해. 그래서 간에서 뭐 독소는 해독을 하고 또 영양분은 재합성을 해가지고 심장을 통해서 온몸을 타고 이제 공급을 하는 거고 모세혈관으로 못 들어가는 애가 있다고 그랬어요. 약간 입자가 큰 지방산, 글리세롤, 지용성 비타민들. 얘네는 림프관으로 들어가요. 림프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림프계를 거쳐서 심장으로 보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독은 그러니까 모세혈관으로 들어간 애들의 해독은 간이 하잖아요. 근데 모세혈관으로 못 들어간 얘네들의 해독은 림프절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서 이제 이 그림이거든요. 지금 영양소의 흡수와 저장 과정에서 보면 지금 두 가지 길이 보이시죠? 하나는 모세혈관으로 들어간 영양소고, 하나는 암축관으로 들어간 우리들의 영양소가 어떻게 전체를, 뭐, 수용성, 지용성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래서 전체를 도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육모 하나에 모세혈관과 암축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자, 소장에서 이루어지는 면역작용이라는 것은 사실 왜 대장은 누가 지킨다? 유익균이 지킨다. 소장은 면역세포가 지킨다. 그런데 그 면역세포의 이름이 네, 그 파이엘판이라는 거예요. 파이엘판은 면역세포의 집합소고 소장에서 그래서 나쁜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 이물질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장은 유익균이, 소장은 파이엘판에서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이제 이 소장의 연동 운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역시나 위가 움직이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 소장도 이 움직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잘 안 되면 이제 정말 큰일이 나는 거고, 예, 뭐 소화 흡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항상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피가 탁해진다. 이런 걸로 이제 중요하다. 여기가 이제 소장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예, 이게 이제 육모들로 이루어있고, 육모 하나에 지금 모세혈관과 암축관이 보이시죠? 그래서 왜 이런, 이런 것들이, 얘가 지방산이야. 지금 림프관으로 들어간 거고, 그래서 예, 수용성과 지용성이 다르게 저희가 순환하고 있다, 흡수되고 있다, 소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비타민 중에 지용성 비타민 먹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초반에. 수술 뒤에 바로. 그게 엄마 림프절을 이제
떼어낸 곳들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던 거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 이제 소장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냐.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래도 많이 아는 장누수 증후군.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근데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장누수, 아니 저렇게 육모가 꼼꼼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누수가 될까? 어떻게 벌어질까? 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나 면역 억제제 같은 이런 약물로 이런 만약에 누수가 있다 그러면 치료를 해요. 그거 항생제는 왜 그러냐면 이게 새니까 균을 다 일단 죽여야 그 균들이 뭐 좋은 균, 나쁜 균 이게 온몸에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생제로 일단 균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누수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 약물 치료를 하는데 여기에서 치료가 됐다고 해도 크론병 같은 거, 대장염 계속 재발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익균을 몰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솔루션을 찾으실 때는 그러니까 장이 누수가 됐다. 물론 급한 대로 항생제 이렇게 필요하죠. 근데 유익, 유해균을 없애려는 그 노력보다 사실 유익균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산균과 식이성분을 정말 충분하게 섭취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소장 궤양. 아까 이제 뭐 위도 뚫리지만 이 소장 점막이 손상된 거를 이제 궤양 상태다 보고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소장 이상균 증식증.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소장 내에 정상보다 많은 수의 세균이 증식하면서 그러니까 소화기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위산 저하, 뭐 장운동 저하, 항생제 남용, 장점막 손상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로 작용해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까? 아까 위랑 동일하게 식이섬유 나옵니다. 이게 운동을 저희의 조직의 운동을 특히 소화기관의 운동을 정말 잘 시키는 것 같아요. 뭔가 꿀떡꿀떡꿀떡 이런 넘김을 굉장히 잘 하는데 여기서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 저희가 불용성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 이걸 누구는 이게 좋고 누구는 이게 좋고 맞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장이 냉한 체질 일 때는 불용성, 파이버 비츠, 장이 뜨거운 분들, 열성 체질, 소화력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란 건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게 더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프로바이오틱 섭취 권장합니다. 이게 당연히 소장 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용도로 쓰이고요. 그다음에 수분, 음, 수분 섭취랑 그다음에 건강한 지방, 예, 건강한 지방 섭취인데 지방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이제 소장이 하기 때문에 건강한 지방을 흡수하는 게 좋고 현미채식은 굉장히 많이 강요를 하셨어요. 강요가 아니라 강조를 하셨어요. 균형 잡힌 식단에. 그래서 요 약사님 영상 중에 캡처본인데 장누수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제 장누수 증후군은 잘 알고 있어서 빠르게 그냥 패스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이제 대장으로 넘어왔어요. 대장은 1.5m 정도의 길이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 소장, 입으로 시작해서 식도, 위, 소장, 그다음에 대장으로 넘어왔는데 대장은 누가 지킨다? 장내 미생물이 지킨다. 네. 소장은 파이엘판이 지킨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여기는 어, 소장을 거친 이제 소장에서 거의 흡수가 됐는데 그 음식물 찌꺼기들을 얘네가 분해하고 이제 임시 저장했다가 배설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가요? 정말 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나눠지는 이제 구조로 되어 있고, 어, 여기 장내 세균과 면역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요. 이게 이제 소장과 대장의 구조로 이렇게 위 되어 있고, 바로 이제 위에서 바로 넘어가는 게 12지장이거든요. 요게 이제 되어 있고, 예, 충수도 보이시죠? 그리고 직장, 예, 또 보이시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미생물 중에 90% 이상이 있는 곳이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 이런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곳이 대장이고, 음, 저희가 공부를 좀 많이 한 곳이라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더해진 차세대 유산균,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죠? 예. 이 이제 HM파마 그 영상도 이제 함께 봤는데, 자, 그렇다면 대장이 건강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들, 이제 충수염, 맹장염이 생길 수 있다. 용종이 생길 수 있다. 맞죠? 예. 점막이 장내 독소로 인해서 그러니까 세포가 정상적인 증식을 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대장암까지 그 용종이 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가 계속 차서 제 소비자 중에 3주 동안 너무너무 고생한 분이 있는데 신기하게 마이랩이 도착을 해서 그 유산균을 먹자마자 가스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막 완전 매니아가 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스 불균형이 원인이라는 거.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원인이에요. 너무 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예. 그래서 대장 건강은 그럼 소장, 대장, 식이섬유가 먼저 출동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생활 개선 필요하고 식이섬유 보충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산균. 네, 똑같이 있는데, 비타민 D? 이게, 염증 조절에도 비타민 D가 도움이 되잖아요. 네, 아시죠? 비타민 D가 염증하고 관계 있는 거.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대장인데 비타민 B군? 음, 그 세포 대사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B군도 예, 대장인데 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칼륨, 수분 균형 조절하기 때문에 칼륨 보충, 그다음에 칼슘, 어, 대장인데 칼슘? 네, 그래서 이 장도 운동을 하는데 장도 조직이 있고 세포잖아요. 그래서 수축 이완, 그리고 모세혈관의 탄력, 이게 되게 관략근 아까 건강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칼슘 보충 그리고 이제 이 숙변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데 혹시 개실염 있으신 분들 주변에 계실까요? 그러니까 숙변은 이 개실이라는 곳에 모인대요. 개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모이는데 얘가 내시경으로도 확인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숙변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개실 곳곳에 박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자 그러면 이제 개실염으로 그냥 이유 없이 배앓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유산균과 식이섬유. 음. 그래서 저도 맞춤형 꼭 그분들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방법밖에는 없다. 그 개실염 저기 병원 가봐야 예, 별거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유산균하고 식이섬유를 정말 충분하게 드셔주시지 않으면 네, 안 됩니다. 공유 중지 제가 됐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제가 녹음에 성공했어요. 녹음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김 위원님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렸거든요.